네, 이제 금요일 마감까지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감 공략주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또 놀랍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네요. 3%가 넘어가는 강세고 코스피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하루에도 계속해서 요동을 몇 번이나 치니까 시장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셨을까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선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수가 3%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수가 사실 3%만 올라도 급등했다. 네. 3%만 하락해도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3%가 뭐 장중에 움직여 버리니까 굉장히 뭐 당연한 일이 좀 돼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으로 쏠린 눈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0P 계속했는데 6,300포인트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돈이 한번 쫙 빠져나와 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 자금들이 다음은 코스닥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3%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또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 또 환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부분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정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유조선 피격당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또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뭐냐 이제 이란에서 한 60% 정도는 다 소모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인식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 그래서 이란이 버텨봐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인식도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보였지만 뭐 추가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지금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금융 투자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00억 원대,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00억 원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코스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제 850억 원 순매도를 했고 오늘은 1,700억 원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금 자금들이 또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한 그러니까 2월 말부터 계속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너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물론 우리가 기회를 최대한 좀 노려봐야겠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오늘의 또 종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챙겨오셨네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네. 200 종목인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뭐 20만 전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돌파했어서 그런지 조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단연 이제 소부장 중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장중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간 좀 어떻게 보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좀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네. 이제 뭐 삼성전자로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사 다변화 혹은 뭐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뭐 수주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은 이러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까지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 숫자로 완전히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계속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좀 축소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밟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약간 올라오기는 했지만 확실히 다른 뭐 중소형 반도체 혹은 대비. 네,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돈들이 또 분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혹은 지금 뭐 코스닥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또 코스닥에 또 많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런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이 반도체 소부장 전체의 바로미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정말 조용하게 강하게 올라와서 어느새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단기 이평선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로봇 관련주 현대차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한 움직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틀 전에 낙폭을 만회는 못했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좀 가장 억울한 종목을 꼽자면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50만 원을 좀 탈피하고 60만 원대로 좀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고가를 찍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사실 뭐 회복도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의 수준이 당연한 거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너무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고 여겨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내일 당장 현대차로 10%라는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못 간다. 그러면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지금 다른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지금 뭐 추가적인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구간들을 좀 벗어나려고 시도는 했으나 다시 한번 좀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 같은 종목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지금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3배 정도,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이러한 변동성을 좀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뭐 추가적으로 호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우리 예전에도 이 강조 주셨잖아요. 그때 샀다면 지금 뭐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라고 한 만큼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렇게 특징지로 살펴봤고요. 오늘 AS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볼게요. 지난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 그때가 시장 폭락이었었고 네. 오히려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 사인 주셨는데 다 만회를 해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어제 오늘인데요. 네. 지금 자리 여전히 매수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목표가를 이제 뭐 4만 원 이상으로 좀 잡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을 좀 만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요일에 나와서 애초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우리는 저평가 종목으로 좀 들어갔다. 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이 바닥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이후에 연일 좀 급등을 보이면서 지금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주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빠르게 떨어졌던 것만큼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뭐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한 번 추천드리고 상승 나왔으니까 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상장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매번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면 내가 수백 개의 종목 혹은 뭐 1,000개의 종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과부하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동매매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한 번에 수익을 냈다라고 할지라도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언제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면 싼 가격이구나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종목을 매번 찾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또 내일은 뭐 사야 되지? 이 재료는 뭐, 또 이 종목은 무슨 재료가 있지? 왜 지금 싼 가격인가? 계속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뭐 같은 종목이라도 짚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뷰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어가 보면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한 2,100원 수준, 뭐 2,000원에서 2,100원 수준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2,600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앞으로 클린룸, 이제 반도체 증설과 관련돼서 맞물리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요즘 뭐 2차 전지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눌리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틀간의 급락으로 어때요? 최근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이미 밸류 그 이상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특히나 이제 테마의 성격을 띠는 그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차익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평가 종목군들은 이렇게 기회가 계속 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그리고 이제 파이버 프로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바로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도 파이버 프로를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저는 항상 남보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버 프로도 보시면은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 첫날 추천드린 게 이날이에요. 음봉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수익이 나왔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어제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17%의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저평가 구간에 다시 들어간다. 이게 뭐 개별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제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금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적중을 했다. 그래서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종목이 남았는데, 네, 넘어가 보면은 이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추천 당일날 바로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터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제자리를 좀 빠르게 찾아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종목이라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워 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 상승 명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흔들림, 지금은 수급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게 실적이 좋든 혹은 재료가 없어도 어떤 섹터나 테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흔들림이 나왔을 때 제자리로 못 갑니다. 왜냐? 상승 명분이나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게 여기에 있다. 회복도 그만큼 빠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최근에 주셨죠, 수요일에. 네, 맞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 저점, 눌림목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아니라 이때 보시면은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동시호가 때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로 코스닥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서 1조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미 선물까지도 뭐 1% 하락이었는데 갑자기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서 힌트를 얻었고 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상황에서 순매수 1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가 6시 40분에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뭐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저녁 방송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근데 방송 시간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렵다. 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미리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다니시면 방송 일일이 챙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종목과 함께 좀 친절하게 가격 전략을 챙겨가심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까지 우리 AS 해봤고 오늘의 종목을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오늘 마감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마감 공략주는 이제 동진 세미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어제 좀 뽑아둔 종목인데 아쉽게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또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뭐 소부장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뭐 ISC, 뭐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미 낙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또 패시브 자금도 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배경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나 동진 세미캠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4년도 반도체 불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게다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PER이 뭐 한 10배 내외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간다고 해도 PER이 한 12배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 대비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 이 명분 재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소재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감광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만들려면 감광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요즘 삼성전자에서도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3나노 이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EUV용 또 포토레지스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네. 이제 새로운 A6 칩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량 늘린다, 뭐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또 여기와 수주 계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이 테일러 팹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뭐 낸드에 대해 들어가는 거, 뭐 디램에 들어가는 그런 감광액, EUV용 말고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좀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보면은 여기 최고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5만 원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오늘 마감 공략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 5만 원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마감까지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특징주 하나 짚어볼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위아래로의 거의 10%의 출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세에 머물러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은 뭐 로봇 대장주로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수치로만 보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재료가 있고 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지금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PER이 7,500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미반도체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은 뭐 단기 이평선 깨지 않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주 추세를 볼 수 있는 이 21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고평가라는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 또 11선 같은 경우에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져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조금 싼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간에 최근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단기 이평선 보면서 대응해보자.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우리 챙겨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접근은 일단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달해 주셨네요.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추가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